우리 군이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갑니다. 건군 75주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6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된 한미연합 합동 화력경멸 훈련.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강군 건설을 위하여. 확고한 안보 태세와 실전적 훈련으로 나라를 굳건히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대한민국 국군의 2023 연합합동 화력 경멸 훈련, 그 의의를 짚어보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보는 분마다 참 뿌듯했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2023 연합합동 화력 경멸훈련이 실시됐는데요. 오늘 훈련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 얘기 나눌 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김성구 육군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산정책연구원에서 군사 전략과 무기체계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양욱이라고 합니다. 네, 앞서 소개한 대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연합합동 화력 경멸훈련이 개최됐습니다. 영진 씨, 네네. 이번 훈련 지켜보면서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고 멋있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뭐 다 만족했는데 네. 마지막에 다 끝나고 그 V자 사격 있잖아요. 훈련인데 이거 뭐 공연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다들 그 장면 기억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멋졌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군사 전문 기자님은 또 뭘 꼽을 수 있을까요? 뭐 하나하나 주옥 같아서 뭐를 꼭 말씀드려야 될지 좀 그렇긴 한데 네. 일단은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그리고 드론 군집 비행, 그리고 아파체 전술 기동. 와, 네. 현장에서 박수를 정말 뜨겁게 쳤습니다. 어쩜 제 마음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거의 모두 그러셨는데요. 또 네. 있다. 또 태극기의 물결. 이번에 이렇게 태극기 부채를 나눠줬는데 맞아요. 네. 그게 앞에서 물결이 치니까 울렁울렁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훈련에 다녀오셨던 분들이 정말 하나하나 빠뜨릴 수 없었던 명장면 자꾸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말씀은 다 멋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한미 연합합동 화력 경멸 훈련을 통해 동맹의 막강한 힘을 사실은 뭐 전 세계에 과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천 승진 과학화 훈련장에서 이례적으로 모두 5차례 사실은 개최가 됐습니다. 한 번도 어려운데 5번이나 됐습니다. 이번에 훈련에 참가했던 부대가 이제 71개가 되고요. 2,500여 명의 장병들, 그리고 610여 개의 장비까지 사실 동원이 됐던 그런 훈련이었는데요. 굉장했습니다. 차장님,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2023 연합합동 화력 경멸 훈련은 건군 75주년과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서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총 5차례 실시되었습니다. 화력 경멸 훈련은 1977년에 최초 실시되었는데요. 이번에 실시한 훈련이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네. 이번에 참가한 한미 연합 합동 전력들은 실전을 방불케 하는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한다. 이거 사실은 감이 잘 안 잡히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번에 화력 경멸 훈련을 보신 분들이라면 저거구나 싶으셨을 거예요. 양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이런 대규모의 그 소위 말해서 통합 화력 경멸 훈련, 저는 그 2015년에 한번 봤었습니다. 2015년 때 역시 공군과 그다음에 또 이제 주한 미군이 같이 이제 참여해서 하는 유사한 성격의 훈련이 한 번 있었고요. 그래서 거의 한 이런 성격으로는 8년 만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뭐랄까요? 이게 단순히 우리 군의 첨단 장비만을 보여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서 미군이 같이 참여하고 같이 기동하면서 같이 사격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큰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은 우리 군의 장비들이 실제 어떠한 힘과 화력을 내고 있다. 뭐 사실 그렇게 이것이 완전히 새롭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보면은 그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DX 코리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요, 통상 이제 이 하는 시기에 기동 화력 시범이라고 해서 육군 장비들 위주로 해서 이 화력을 시범을 보이는 이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요. 이게 또 이렇게 모든 장비들이 다 같이 동원이 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뭐 헬기나 심지어는 공군의 이 최첨단 전투기들까지 같이 모여서 이렇게 훈련하는 모습들을 보는 것은 아마도 처음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드러났다.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수출의 주역인 K-특표전차, 그다음에 K9 자주포, 그다음에 사실 그간 업데이트된 최신의 장비들이 전부 다 현장에 동원이 되고, 그다음에 실제 여기 그 관람하러 오신 분들이 이 장비들을 실제 바로 코앞에서 직접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실제 화력과 능력을 우리 국민들께서 몸으로, 소리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정말 저도 관심 있게 봤거든요. 승진 과학화 훈련장의 열기가 어마어마하게 뜨거웠다라고 들었습니다. 뭐 군 통수고장인 그 윤석열 대통령도 오셨고, 그리고 또 신청을 통해서 국민 참관단도 함께 지켜봤지 않습니까? 뭐 함성 터지고 뭐 탄성도 저절로 나오고 뭐 어마어마했는데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현장은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날이 좀 덥습니다. 덥고 막 이렇게 햇볕이 굉장히 쨍쨍 내렸지는 하에서도 관람객들께서 굉장히 숨을 죽이고 지켜보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장비들이 기동하는 모습들, 솔직히 감이 잘 안 올 수 있는데 그 멀리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실제 사격을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커다란 소리뿐만 아니라 그 발사의 충격도 약간 여기서 일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 막 사격의 혼란함, 그다음에 막 엄청나게 피어나오는 먼지, 그중에서도 표적을 정확하게 관통을 하는 그런 모습들. 자, 이런 걸 보면서 보는 분들이 다 하나같이 이런 거죠. 오, 우와 하면서 그야말로 진짜 입을 자연스럽게 벌리시게 되는, 그다음에 한 번 뭐가 딱 맞을 때마다 와우 하면서 탄성들이 정말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또 시끄럽고 하다 보니까 일부는 귀를 막으시면서도 그렇게 우리 군의 막강한 그 화력, 위용에 이 응원을 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물론 보고 듣는 것도 그렇지만 편의, 국민들의 편의를 정말 신경 썼더라고요. 네. 갔더니 얼음물, 그 방석, 부채, 그 썬바이저까지 태극기를 딱 넣어서 하나하나 다 나눠주는데 신경 많이 쓰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건군 75주년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이번에 개최된 연합합동훈련. 사실 말씀들이 참 많은데 특별히 의미가 참 컸던 훈련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의미를 조금 더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뭐 사실은 이제 이번 화력 경면 훈련 자체가 한미동맹 70주년에 맞춰서 이렇게 실시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것이 우리 국군의 역량뿐만 아니라 한미동맹, 무려 70년간 이어진 한미동맹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성격의 도발도 격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굉장히 중점을 두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이 훈련, 실사격 훈련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이렇게 뭐 굳이 저렇게 포탄을 쏘고 하면서 이렇게 낭비를 할 필요가 있겠냐. 저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이렇게 의미 없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현대 전쟁의 모습을 보면, 현대 분쟁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요, 실제 무력 충돌로 해서 부딪히고 하는 것보다는 내 힘을 보여줘서, 상대방에게 보여줘서, 그러면 상대방도 자신의 힘과 이것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교를 하다가 여기가 약해, 허점이 보여. 그러면 그렇게 그걸 공격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쟁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어찌 보면은 최초에는 우리가 뭐 하이브리드 전이라고 불리는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심리적 공격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취약하게 만들다가 뭐 크림반도를 뭐 병합하는가 하면, 또 아니면은 한쪽에서 비정규전 일으켜서 이렇게 계속 전쟁 국면을 만들고, 그리고 결국 작년에는 침공까지 했단 말이죠. 자, 바로 이렇게 해서 평시에 억제할 수 있는 역량이나 능력들을 어떻게 보면 충분히 보여주지 않는다면요, 주변국이 그러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는 권위주의적인, 그래서 이 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그런 국가들의 그 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특히나 북한의 위협이
굉장히 극도 높은 국가고요. 바로 이런 소위 회색지대 분쟁에서 북한의 핵 개발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우리는 너희를 핵 공격할 수가 있어. 언제든 너희보다 뛰어난 뭐 아무리 대한민국이 뛰어난 그 무기 체계와 장비를 갖고 있어도 우리는 무력화시킬 수 있어. 자,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데 중점을 둔다면요. 우리가 가진 이런 최첨단 역량으로 북한의 핵기업들 전부 격퇴하고 플러스 북한의 재래적 군사 위협까지 모두 제압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훈련의 목적이다. 즉 단순히 포만 쏘고 뭐 좋다, 뭐 너무 뛰어나다, 훌륭하다 하면서 박수 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네. 적들에게, 주변에 있는 잠재적 적들에게 그들이 도발하고 침략했을 때 맞게 될 화력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전쟁 억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고 한미 억제력 강화를 보여주었던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두 번째 참관을 했는데 이제 규모는 물론이고요. 한미 주요 전력이 다 참가. 뭐 웬만하면 자참가했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목을 받았는데, 자,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점이 조금 눈에 띄는 대목인지 차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그 훈련 시에는 첨단 전력을 갖춘 한미 부대가 대규모로 참가했습니다. K방산의 국가대표라고 할 수 있는 K2 전차, K9 자주포, 그리고 FA-50 전투기 등이 참가해서 우리 실전에서도 우수성을 이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입증했고요. 그리고 정찰 드론, 자폭 드론 등과 같이 무인 전투 체계와 공군의 5세대 전투기인 스텔스 전투기인 F-35A도 처음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미군 전투 장비도 참가했는데 미군의 킬러 드론이라고 칭하고 있는 그레이 이글과 F-16 그리고 화생발 정찰 장갑차 등 신규 전력들이 대거 참가하였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번 훈련에서는 최첨단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가 선을 보였는데요. 아미 타이거 부대는 물론이고 군단 사단급의 무인 항공기, 드론 등 정말 그야말로 AI 과학기술 강군으로 나아가는 우리 군의 청사진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다. 전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양욱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마 지금 제가 여태까지 실시된 유사한 훈련 가운데서요, 제가 이렇게 드론 체계가 이렇게 많이 동원된 것을 처음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보여준다. 즉, 드론이 미래다라고 하는 점,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드러났습니다. 보시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심지어는 분대급 단위에서 기본적으로 정찰 활동에 드론을 활용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40mm 유탄이나 수류탄 같은 그런 화력 수단을 저에게 투발하는 그런 목적으로도 활용이 되고, 또 한 발 더 나가서 얼마 전에 뭐 장면을 보셨습니다만요, 드론이 적 병사를 항복시켜서 귀순까지 유도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발전하면서요. 자, 소위 이 전쟁의 모습이, 자, 미래전의 모습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도 드론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높게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보시면은 지금 다 소위 유무인 복합 체계에 관한 것들을 각 군이 다 갖고 있습니다. 뭐 육군의 아미 타이거에서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아미 타이거의 드론봇이 그런 거죠. 자, 그다음에 시고스트, 우리 해군에서 이제 소위 그 고스트프리 유령 함대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공군의 에어포스 퀀텀 5.0 안에서도 이런 소위 유무인 복합에 관한 그런 많은 노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유무인 복합 체계를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현 윤석열 정부의 국방 개혁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즉 2040년대 도래할 인구 절벽에 대비해서, 그리고 또 이 미래 전장 환경에서 인명이 중시되는 그런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래서 부족한 병력, 그다음에 위험한 전력은 가급적 무인으로 대체하고, 그래서 이런 유인 부대가 무인 장비를 잘 활용해서 결합해서 싸우는 유무인 복합체계, 이 방향으로 가겠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최소한 10년에서 20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부터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 정부의 국방 정책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양한 무인 체계들이 동원이 됐고요. 다만 현재 우리 지금 무인 체계들이 뭐 차기, 뭐 4단급, 군단급, 뭐 UAV 이런 것들 한창 개발되어 있고 이렇게 배치되는 상황이긴 하지만은요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숫자나 혹은 배치 상태가.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드론 사령부도 창설하고 한다고 하지만은요 이제 지금 현대 전장에서 보여듯이 이제 드론이 마치 분대 지원화기처럼 분대 하나마다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고 심지어 소총을 대체하면서 마치 개인 장비처럼 발전하는 이런 미래를 충분히 반영하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될 때다. 이런 것들도 사실 이번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6년 전에는 드론은 보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드론의 역할이 강화되고 유무인 복합 체계가 국방혁신 4.0의 또 핵심입니다. 그래서 역대 최대 규모였던 이번 훈련의 목표, 그다음에 중점 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장님께 설명 듣겠습니다. 네. 이번 훈련의 목표는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위한 연합합동 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에 따라서 실전적 훈련을 함으로써 첫 번째 북한에게는 강력한 억제 메시지를 발신하고요. 대내외적으로는 첨단 전력을 갖춘 우리 군의 위용을 또 과시하면서 K방사는 실전 우수성이 분명히 입증된다라는 것을 또한 알림과 동시에 우리 군에는 한미연합 전력이 연합합동 작전 수행 능력을 또한 향상시킬 수 있는 거기에 이제 중점을 두고 이번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예. 네네. 1, 2부로 진행된 이번 훈련, 뭐 진행도 좋았고 구성도 알찼다라는 칭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차장님도 흐뭇해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전개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실사격 실기동 훈련은 1부, 2부로 구성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1부 훈련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전면 공격에 대응해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우리 군의 능력과 태세를 과시하였습니다. 2부 훈련에서는 북한의 군사 위협을 완전히 경멸하기 위한 반격작전을 일단 실시하였고요. 반격작전 승리 이후에는 한미 장병의 개선 행진과 승리를 자축하는 V자 사격을 끝으로 해서 훈련을 종료하였습니다. 예, 말씀하신 훈련 한 장면 한 장면 정말 놓칠 게 없었는데요. 또 이 일반인들이 보시는 것과 전문가분들이 보시는 것이 약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요. 군사 전문가님 뭐 말씀하세요. 네. 근데 이 자리에 저보다 더 전문가가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 이 양욱 박사님이 나와 계시니까 전문가의 눈으로 이 점은 주목해야 된다. 이런 점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유무인 복합 체계 전투를 어떤 식으로 수행할지가 이것이 킬체인의 맥락에서 제시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 아까 일부 훈련에 적의 핵 미사일 위협이 나오면 그거 빨리 파악해가지고 해서 타격을 해야겠죠. 바로 이제 소위 그런 것들을 적에 예상하지 못했던 갑자기 튀어나오는 돌발적인 위협을 빨리 식별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를 제거하는 걸 우리가 킬체인이라고 합니다. 이 킬체인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적을 먼저 발견하고 그다음에 식별해서 자, 이걸 없애야겠다 빨리 결심을 한 다음에 갖고 있는 다양한 수단 중에서 제일 가용한 거를 가장 먼저 투입해가지고 제압을 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소위 우리 선견, 선결, 선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능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드론을 직접 활용하게 된 것이죠. 자, 이 드론들이 소위 선견의 역할. 그래서 미리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주고 적이 어디 있는지 식별해주는 역할을 하면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가진 화력들을 굉장히 창의적으로 조합해서 빨리 그 적에게 쏟아 부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것이 제거가 됐는지 또 다시 이런 드론과 같은 ISR 체계, 소위 정보감시 정찰 체계로 다시 확인을 하고 살아있으면 다시 재교전해서 제거하고 이미 끝났으면 다음 표적으로 넘어가고 자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우리의 킬체인 능력이고 근데 이 킬체인 능력이 조금 더 촘촘하게 해서 좀 더 많은 병력들을 다양하게 제거할 수 있는 걸 우리가 킬웹이라고 합니다. 네. 즉 킬체인 선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선이 맺혀서 마치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된 것을 우리 킬웹이라고 그러는데요. 특히 이런 킬웹 능력까지 나가기 위해서는요. 결국은 이런 이 무인 정찰 체계들이 얼만큼 현지에 많이 펴져 있고
그다음에 창의적으로 조합될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100% 구현되지는 아직 않았지만 그런 구현의 가능성들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훈련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들 굉장히 높게 봤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아미타이거에도 우리가 이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예정을 하고 있는데 보면 뭐 드론이나 로봇을 활용해가지고 장애물 지대, 뭐 혹은 이렇게 그 위험한 지대들 극복하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즉 이렇게 뭐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소위 우크라이나전 전장에서 보면은 이게 드론들이 굉장히 다양한 크기의 다양한 능력을 가진 드론들이 활용되는 것을 우리도 한번 여기에 한번 적용을 해봤다라고 하는 점들 굉장히 크게 왔습니다. 네. 또 그 이외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한 가지 되게 좀 인상 깊게 봤던 거는요. 이런 부분이죠. 우리 군도 화력을 되게 창의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우리 이런 기갑 장비들이 같이 이동을 하면은요, 저게 공중 위협이나 이런 걸 대응해서 비호나 비호 복합 아니면 천호 같은 그런 대공 차량들이 같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30mm 기관포 같은 게 엄청난 화력을 제공하는데요. 이번 화력 실험에서 보고 있으면요, 이것들을 단순히 공중 표적이 아니라 적의 지상 표적에 대고 사격을 하면서 제압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실제 보면 우크라이나전이나 이런 데서 마찬가지고요. 대표적으로 터미네이터 같은 차량이 그런 강한 화력으로 지상에 있는 적을 제압하는 건데 그런 것들까지 실제 이렇게 활용을 하는 이 시범에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우리 군도 굉장히 적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무기를 활용해서 제압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도 일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요, 보통 이렇게 훈련을 하고 나면 훈련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히 훈련을 통해서 목표했던 한미 연합 합동 전력의 작전 수행 능력 달라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차장님? 네, 당연히 달라졌고 네. 화력 경멸 훈련을 이렇게 한미 연합으로 실시한 것이 2017년 이후 6년 만입니다. 네. 통상적인 연합훈련이라고 하면 특정 군의 특정 전력만 참가해서 훈련을 대부분 실시를 하는데 이번 연합합동 화력 경멸 훈련은 한미 6회 공군의 주요 전력들이 대거 참여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작게는 장병 개개인의 전투 역량은 당연히 향상이 되었고 네. 크게는 이제 한미 연합합동 작전 수행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확신합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굉장히 안심할 것 같아요. 이 훈련을 보고. 이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 동맹의 이 강력한 응징 능력과 의지를 보여준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북한이 훈련을 봤다면 무서워라. 겁을 엄청 먹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박사님, 북한에 대한 확실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현대전에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요. 소위 우리가 심리전이라고 과거에 부르던 것들 요즘은 이제 이것이 인지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코그니티브 워페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과거 심리전 때는 상대방에게 공포를 불러일으켜서 감정을 흔들어서 뭔가 싸울 의지를 조금 꺾는다. 이제 이런 정도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그 대상은요. 주로 어디냐 하면은 뭐 군을 지휘하는 지휘부라든가 아니면 국가 지휘부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자, 이 인지전이라는 현대 프레임에 가져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자, 그 대상이 국민들까지 전부 포함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감정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인식하는 이 지각 능력 이 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소위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그 메시지 우리가 소위 이제 내러티브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내러티브나 이런 것들을 어떤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구체적인 군사 행동에 담아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뭐 실제 교전 형식으로 일어나는 것보다는 이제 이런 뭐 훈련 아니면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신무기의 공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러티브를 전달하려고 노력을 해요. 북한도 똑같습니다. 북한이 보면은 우리 맨날 미사일 쏘면서 맞아요. 김정은 나와서 이렇게 막 저거 하고 딸 데리고 나와서 얘기하고 박수 치고 이거 자체가 사실은 북한이 우리에게 내러티브를 전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대대로 이렇게 할 거다. 우리는 그래서 뭐 예를 이런 후세에도 이런 것들이 이어질 거다. 이건 정말 우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한미 연합이 아무리 해도 우리는 핵으로 너희를 계속 공격할 거다. 이런 메시지를 북한이 보내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응해서 마찬가지로 뭐 대한민국이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공격해 들어오지 않았는데 북한을 공격할 리가 만무하거든요. 결국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 국군이 가진 화력과 능력이 당신들이 감히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첨단의 첨단을 보여주는. 그래서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아예 한국군과 미군을 그대로 바꿔서 호환이 될 정도의 능력을 갖고 훈련을 해 나간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우리 국민들 대한민국 뭐 지금 K방산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왜 K방산이 잘 팔리고 국제적으로 인정을 될까? 이것도 사실은 바로 이런 시범을 보시면은 그대로 그걸 느끼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 한미 양국이 북한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핵 사용을 우리한테 협박을 해도 결국 우리는 이런 막강한 화력과 이런 군사적 역량을 바탕으로 그러한 도발 전부 격퇴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잘못된 행동에 징벌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응징하기 위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사실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자체가 이러한 훈련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는 자체가 단순히 훈련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북한이 대한민국에 인지전을 펼치듯 우리 대한민국도 북한에 대해서 이런 인지전으로 대응하는 그런 행동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포천시 승진 과학화 훈련장에서 열린 2023 연합 합동 화력 경멸 훈련 그 현장 속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군 지식 포커스. 철통 같은 안보 대비 태세 확립과 실전적 훈련을 통해 우리 군이 강한 국방, 튼튼한 안보를 구현해 갑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첨단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해가는 우리 군.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를 만들어갑니다. 오늘의 지식 포커스. 건군 75주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6년 만에 진행된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급 훈련. 2023 연합합동 화력경멸훈련의 이모저모를 들여다봅니다.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총 5회에 걸쳐 개최된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합동 화력경멸훈련. 대통령에 의해 주최된 국가급 훈련으로 한미연합 최신 첨단 전력 71개 부대와 장비 610여 대, 한미 2,500여 명의 장병이 참가해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미군이 최초로 조성하고 우리 군이 발전시킨 승진 과학화 훈련장에서 진행된 훈련인 만큼 한미동맹 70년의 역사에 더 큰 의미를 더했습니다. 주요 전력으로는 아미 타이거 부대, K2 전차, K-21 장갑차, 군단 4단급 UAV, 군집 정찰, 자폭 드론 등 기동전력 400여 대, 포병 전력으로는 K9 자주포, 다연장 로켓 등 110여 대와 코브라, 아파치, 수리온 등 육군 항공전력 40여 대, F-35A, F-15K 등 공군 전력 40여 대가 참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공개 모집한 국민 참관단 300명을 포함한 2천여 명의 국민이 직접 참관하여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한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생생하게 확인하였습니다. 5월 25일에 시작된 연합합동 화력경멸훈련은 사전훈련, 1, 2부의 본훈련, 장비관람으로 구성되어 약 130여 분간 진행되었는데요. 우선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연합의 확장 억제 능력과 한국형 삼축 체계 등 한층 강화된 한미동맹의 연합방위 태세를 영상으로 시청. 아울러 실제 훈련에서는 불법 무력 침략을 감행하는 북한에 대해 우리 군은 즉각 대화력전을 실시하였습니다. 연합 공중전력이 합심해 북한의 포병부대와 지휘 및 지원 시설을 타격하고 동시에 K9, 천무 등으로 구성된 포병부대들도 일제히 사격하여 북한 포병부대들을 경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부에서의 작전뿐 아니라 2부 본훈련에서는 대한민국을 침략한 북한의 군사 위협을 완전히 경멸하기 위한 반격작전이 실시되었습니다.
우선 한미의 연합 정찰 감시 자산을 운용하여 북한 후방 지역의 핵심 표적을 식별후 한미 공중 포병 전력 등 타격 자산들이 지휘 통제 체계 및 포병 부대를 정밀 타격. 이후 북한 후방 지역에서 증원되는 부대까지 타격함으로써 기동부대의 공격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미타이거를 비롯한 지상 공격 부대가 기동과 사격을 실시. 동시에 아파치 헬기, 최신 무인기가 팀을 이룬 유무인 복합체계 전력과 공중전력의 지원 사격을 통해 장애물 지대를 극복하였습니다. 아울러 UAV, 정찰 드론, 무인기가 목표 지역에 대한 정찰을 실시하고 목표 지역 확보를 위해 한미 연합 합동부대의 동시 통합 사격으로 북한군 부대와 전투 진지를 거침없이 초토화시키는 모습도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는데요. 이후 군단 특공연대가 공중 강습 작전을 실시하여 중요 지형을 확보, 기계화 부대가 고속으로 기동하여 목표를 확보하며 작전을 승리로 종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전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장병들의 개선 행진과 승리의 V 사격을 끝으로 본 훈련은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훈련을 직접 주관하고 참관한 윤석열 대통령은 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강군만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의 힘으로 국가 안보를 지키는 진정한 평화를 이룩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2023 한미연합 합동 화력 경멸 훈련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제 대응 능력 강화는 물론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통해 우리 군이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가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공고히 유지한 가운데 강한 국방, 튼튼한 안보를 목표로 AI 첨단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해가는 우리 군의 노력에 국민 여러분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훈련장을 찾은 국민 참관단 300명 그리고 또 2,000여 명의 참가자분들 1, 2부 이 훈련을 마치고 우리가 계속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K방산의 주력 장비를 또 견학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큰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차장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이제 장비도 보여드렸는데요. 육군의 K2 전차, 그리고 K808 차륜형 장갑차, 그리고 K9 자주포, 그리고 다련장 로켓 신천무, 그리고 각종의 드론을 비롯해서 미군의 장비인 다련장 로켓, 제블린, Q-35 레이더 등 한미 주요 전투 장비들을 실사역 훈련이 끝난 이후에 실제로 현장에서 보여드리고 설명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네. 이런 시간이 사실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잖아요. 흔치 않은 기회였습니다. 예. 아니, 저 보니까 어린이들이 장갑차에 올라가서 막 사진 찍고 막 신나게 막 체험하는 게 보였어요. 근데 아빠들은 옛 생각이 나서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예, 예. 반응이 엄청 뜨거웠죠, 박사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일단 국민들 여러분께서 또 이렇게 우리 자제분들 데리고 가족과 함께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실제로 이렇게 국민 여러분들도 이제 뭐 꼭 군 가족이 아닌 국민 여러분들도 이런 장비들을 뭐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뭐 자랑스럽다, 믿음이 간다. 아니 도대체 왜 이 K 방산이 뭐 이렇게 핫하냐? 이거 직접 와서 보니까 알겠더라. 왜 이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들 같은 것들을 살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제 또 참관을 신청했지만 이제 기회가 안 주어진 분들도 있었는데 야, 나 다음번에는 무조건 꼭 가야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니, 차장님 실제 반응이 뜨거웠죠? 거기 막 전시돼 있는 곳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 그렇습니다.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것 줄을 자체가 진짜 많이 그렇습니다. 서더라고요. 줄도 많이 길었고 그렇게 해서 네. 제가 우연찮게도 제 앞과 뒤에 주한 미군 분들이 앉으셨어요. 근데 예전하고는 정말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예전에는 그냥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이렇게 보고서 있었는데 이제는 서로 이야기할 때 야, 저 장비 우리 거보다 좋은 거 아니야?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영어를 알아들으셨어요? 그 정도는 아니다. 네. 원더풀 이러면서. 저 전쟁터 갔다 온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저가 다 뿌듯하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이번 또 훈련
장을 찾는 외빈들도 많았는데 특히 이제 이종석 국방장관님 또 참관하실 때에 폴란드 국방장관님이 함께 했어요. 예, 그래서 K방산에 대한 반응 또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장님 조금 더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폴란드 국방장관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훈련장을 방문해서 우리 국산 무기들이 직접 기동도 하고 사격도 하는 그 현장을 직접 참관하면서 계속 인상적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네. 이 외에도 38개국의 주한 외국군 무관과 베트남 포병 부사령관, 이외에도 국내 방산업체와 관계자분들께서 참관하셨는데 계속해서 깊은 인상을 받았고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특히 폴란드는 그 K2 전차, 또 K9 자주포, 또 FA50 이거 다 또 뭐 외 등등 네. 우리 국산 K방산을 너무 사랑하는 그런 국방장관 아닙니까? 예, 네. 맞습니다. 네. 심지어 실제 지금 운영 국가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운영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직접 무기 체계를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성능까지 직접 확인을 시켜주면은 아무래도 방산 수출에도 청신호가 좀 켜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아까 방금도 말씀 주셨지만요. 지난해 폴란드가 엄청나게 많은 네. 장비를 사갔습니다. 이제 물론 뭐 K2, 뭐 K9, FA50, K239, 천무부터 시작해서 뭐 말할 수 없이 다양한데 문제는 그것이요. 1차 구매였죠. 예, 이제 2차가 또 남아 있습니다. 2차는 굉장히 많은 양을 생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지에 생산 시설이 세워져서 더 많은 양을 생산하게 되는 그런 단계가 남아 있는 거죠. 이렇게 직접 훈련 참관 와서 무기 체계들 뭐 자국에서도 이미 운영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자, 한국군은 이렇게 활용하고 있구나. 한미 연합 맥락에서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해서 능력을 보여주고 있구나. 뭐 이렇게 보면 당연히 방산 협력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 충분히 인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부분을 더 중시해야겠다. 혹은 야, 우리 지난번에 이거는 못 샀는데 하나 더 사야겠다. 뭐 아마 이런 생각들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이외에도요. 이 주한 외국 무관단들 사실 뭐 K 방산을 실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이 기회를 제공한 것 이것은 굉장히 잘한 것이고요. 아마도 이제 이런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은 또 이제 올 그 하반기에 또 이렇게 뭐 DX 코리아나 뭐 안 그러면 이제 그 에어쇼가 올해 아마 예정이 돼 있는데 네. 이런 시기에 또 다시 또 K 방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미가 실전적으로 연합훈련을 하고 나면은 양측 모두 얻는 것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요, 이게 대한민국만큼 좋은 과외교사를 둔 데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일타 강사, 전 세계에서 싸우는 그래서 거의 세계 모든 환경에서 작전 환경에서 이 전장을 장악하는 방법을 잘 꿰뚫고 있는 주한 미군이 이게 한국군을 상대로 바로 이러한 노하우를 전해주기도 하고 또한 우리 그 대한민국의 지형과 환경 이런 부분에 맞게 싸우는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되려 또 미군들은 배워가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뭐 작전 수행력도 높아지고 또 서로 아무래도 같이 땀을 흘리다 보면 뭐 장병들 간의 신뢰가 당연히 쌓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더해지는 것은 덤일 것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뭐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있었고요. 또 이 훈련 참관을 하러 온 게 뭐 당연히 주한미군 사령관 당연히 오시고 뭐 8군 사령관도 있고 이제 미 국방부 정책 차관도 이제 참석을 하고 하면서 자, 이 한미가 이렇게 잘 하나로 섞여서 싸울 수 있는 전력이구나라는 것을 미국 측에서도 이렇게 깨닫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같은 맥락인데 직접 이렇게 현장에서 훈련에 참가했던 한미 뭐 장병들 눈빛에서부터 정말 그 자신만만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있었고 또 특히 저는 결연한 의지 이런 게 엿보였던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차장님 실질적으로 한미 장병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 훈련을 준비할 때부터 네, 장병들 스스로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훈련 준비에 임했습니다. 우리가 군인다운 모습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줄 것인가, 뭐 여러 가지 활동 등을 통해서 국민들께 다가가는 군인도 될 수 있고 군인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만은 이번 훈련에 참가한 한미 장병들이 실전적 훈련, 강한 모습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군인다운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장병들 스스로도 자부심도 느끼고 보람도 느꼈습니다. 제가 정말 어렵게 입수한 정보가 있습니다. 어. 이번 훈련을 참가하기 위해서 신혼여행을 미룬 장교가 있고요. 야, 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전역을 연기한 병사도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다 자발적으로 훈련을 위해서 했다는데 맞습니까? 이게 진짜? 차장님? 네, 잘 아시다시피 네. 훈련을 참가한다고 전역을 1개월 이상 연기하거나 신혼여행을 미룬다. 이것은 웬만한 사명감 가지고는 하기 힘든. 어렵죠. 네, 예. 근데 이제 전역을 1개월 이상 연기한 병사도 있고 그다음에 신혼여행을 이제 미룬 장교도 있지만 이뿐만 아니라 또 있습니까? 네, 6.25 전쟁 참전 영사의 후손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있는 많은 장병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네. 사연이 있건 없건 간에 네네. 전 장병들이 투철한 사명감을 이번 훈련에 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너무나 소중했던 그런 경험이 아니었나 싶어요. 예. 자, 2023 연합합동 화력 경면 훈련이 성공적으로 정말 실시됐습니다. 저희가 2박 3일을 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과를 우리가 또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사실은 이제 아마 작년부터 우리 국민들이 조금 불편했을 것 같아요. 북한이 계속 핵 미사일 쏘면서 이제 긴장감 계속 높여 나가고 사실은 우리 일선에 있는 장병들의 피로감도 상당히 높을 것입니다. 늘 경계태세를 대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K방산이 이게 실체가 있는 거냐? 정말 저게 쓸만한 무기 체계냐? 이런 것들을 아마 실제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죠. 사실은 볼 기회가 없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그걸 볼 기회는 사실 전쟁 아니면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평시에 바로 이런 화력 훈련 시범을 통해서 우리 군이 이런 막강한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훌륭한 세계 첨단 수준의 무기 체계들을 아주 잘 활용을 해서 장비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을 평소에 잘하고 갖춰지고 있어야 그 능력을 할 수 있는데 능력을 100%, 120% 끌어내면서 이렇게 적과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 이것이 굉장히 큰 성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통해서 우리 국민들 불안함 해소되셨을 것이고요.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요. 바로 이러한 한미 연합의 훈련을 통해서 북한에게 우리가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 너희가 아무리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첨단 무기 체계로 한미가 하나가 되어서 언제든 경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달한 것.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성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2023 연합합동 화력 경멸 훈련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성과는 한미 양국 국민 모두에게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요, 두 분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학관 안보태세 확립 어떻게 다져나가면 좋을지 다짐이나 당부 말씀 듣겠습니다. 양 박사님. 예, 일단은 대한민국 국군의 임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토를 지키고 그다음에 주권을 수호하는 바로 이런 우리 군의 모습. 이것이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강한 힘을 바탕으로 그 힘도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한데 모인 힘. 그리고 이것도 우리 혼자가 아니라 동맹과 같이 하는 힘. 이런 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는 이런 임무들을 잘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이번 화력 경멸 시범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 군의 노력에, 모든 장병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전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높아지는 가운데 굉장히 힘든 임무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 다 그런 어려움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최대한 응원을 하고 있으니 꿋꿋하게 임무를 이어가시기를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적과 싸우면 이길 수 있고 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강군만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군은 국가방위라는 숭고한 임무를 확고한 한미연합 방위태세와 실전적 훈련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방명록에 쓰신 강군이 지키는 평화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군은 국변하는 안보 상황에서 힘에 의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2023 연합합동 화력 경멸 훈련을 통해서 더욱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의 모습 정말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군 75주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열린 2023 연합합동 화력 경멸 훈련을 통해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가는 우리 군의 모습과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확고한 안보태세 계속해서 확립해 갈 것을, 또 우리 군도 미래전에 승리하는 AI 첨단과학 기술 강군을 구현해 가리라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많은 성원 또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